정부가 하반기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김건훈 원격 의료 총괄팀장 통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반기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대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원격 의료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네. 원칙적으로는 그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런 분들은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네.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동안 원격 의료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면은 의료시설 없는 섬 지역이라든지 네네. 군부대라든지 원격지 쪽으로 많이 활용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어떤 평가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도서벽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신안이나 진도, 보령 같은 이제 섬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섬이 많은 지역에 그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 도서벽지 주민 대상으로 해서 원격 의료를 제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도도 높고 네. 특히 이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그 의사분들 그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 88.9%, 네. 또 향후에 원격 의료 서비스에 또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 하신 분들도 80.2%. 네. 일단 거의 뭐 80% 이상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네. 네. 지금 보니까 또 의료 서비스 받기 어려운 뭐 섬 지역이라든지 군부대에서 많이 이용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뭐 원양어선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원격 의료 얼마나 좀 좋은 반응을 좀 보였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동네 의원 대상으로 해서도 그 만성 질환에 대해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 임상적으로 얼마나 유효한가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임상적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그 당화 혈색소가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시험 그 임상 시험 한 전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네. 그 수치가 얼마나 그 감소됐는지 어. 그리고 그 만족도 치료 만족도 그리고 복약 수능대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 원격 의료가 올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얼만큼 확대되는 겁니까? 전체 다인가요? 그 주요 확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서벽지 지역에 현재는 이제 11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개소 대상으로 우선 늘리고 그다음에 군부대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는 사실 그 전방 지피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만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한 군의관이 여러 가지 GOP를 관리해서 사실상 이제 의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보다 확대하는 그래서 현재는 40개 부대를 하고 있는데 63개 부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원양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 원양 선박이 1000여 척이 넘는 원양 선박이 우리 예. 지금 있고 거기에 계신 그 선원분들이 2만 6천 명이 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원양 선박에는 의료인이 탑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료 사각지대라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금년에 6척을 대상으로 조그맣게 했었는데 예. 내년도에는 보다 좀 확대해서 20여 20척까지 척까지 돼 있네요. 확대를 그러니까 네네. 노인 요양 시설이 70인 이상 시설로 전부 확대가 되는 거고 네, 또 그렇습니다.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11개소에서 20개소, 네네. 격오지 부대는 현재 40개였는데 63개까지 네, 확대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수요층이기 때문에 저런 네.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시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번에 방문하신 노인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원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어르신들을 한번 이제 모시고 가려면은 한 서너 명이 같이 그렇죠. 주변에서 도와야 되고 한번 가실 때마다 또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상에 계시거나 예. 아니면은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격으로 여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네. 그 촉탁 의사 선생님이라고 요양시설을 사실상 이제 주치의처럼 관리하시는 예.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직접 방문해서 그 관리를 하시는데 네. 이 사이사이에 그
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 노인 요양시설 원격 의료 모형을 좀 보면 협약 의사와 요양시설 또 그리고 화상통신 장비와 또 다른 장비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방문 문진이 아닌 화상을 통한 네, 문진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네. 또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촉탁 의사 선생님이 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면 방문을 해서 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갈 수 없는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즉각적인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노인분들이라서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기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정말 뭐 도움이 되는 의료 시스템 아닐까 싶은데 지난 4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혈압 한번 측정해 주실래요? 네, 혈압 측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혈관 보신 거죠? 네. 원격 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의 그 부담도 좀 덜으실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또 진료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이런 체험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꼭 그 절실하게 필요한 그 의료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네.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이 7년째 벌써 의료계에서 뭐 오진 문제라든지 또 국회에서는 계속 계류시켜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 확대하는데 결국은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그 만성질환자라든지 경증 환자를 예. 대상으로 해서 그 큰 의학적인 안전성이 안전성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이제 법상에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격 진료가 사용이 될 것 이렇게 사용이 네.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그 대면 진료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게이트웨이나 웹 서비스 간의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그 품질의 문제 아니면은 전송상의 문제, 의료기기는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어 기준이라고 해서 식약처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 통과한 제품, 그리고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제품, 네. 그리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를 통과한 그런 기기를 지금 사용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이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그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법상에서도 그 관련돼서 그 책임성의 문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 명확히 기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좋은 의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외국인들마저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격 의료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8개 국가,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등 8개 국가와 이제 협약, 네.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3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현지에서 산정 관리나 산모 응급 이송 등에서 좀 이런 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고요. 예. 필리핀 경우에도 이제 1차 보건 의료 기관과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최근에 이제 MOU 체결한 몽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받는 몽골 환자들의 예. 사후 관리를 위해서 원격 의료를 저희들이 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외국과 MOU 등을 통해서도 이 원격 의료를 확대해 나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외 국민을 위한 부분도 지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외 공간에 현지 의료기관, 재외 공간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 센터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화상 시스템 이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건강관리, 자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벡이나 그런 나라들, 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10월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하반기에 진행될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부 김건훈 원격 의료 총괄팀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